현재 유럽 곳곳에서 한복 패션쇼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대례복과 소례복을 입은 외국인들이 수만 명의 외국인들 앞에서 워킹을 합니다. 직선과 곡선이 조화를 이루고 색감부터 자태까지 화려하고도 단정한, 그동안 본 적 없는 아름다운 모습에 외국인들은 시선을 빼앗기고 마는데요. 숨이 멎은 듯 무대를 보던 외국인 관중들은 쇼가 끝나자 너도나도 환호와 박수를 보냅니다. 독일 모델들의 콜라보로 개최된 이번 한복 패션쇼는 도이체 방크파크에서 열렸는데요. 이곳은 과거 차범근 감독이 소속돼 있었던 분데스리가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 팀의 홈구장으로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팝 가수 콜드플레이, 비욘세, 핑크, 리한나, 에드시런 등이 공연한 장소로 유명합니다. 한복 패션쇼는 처음엔 대한민국 국민대회로 시작됐지만 전 세계에서 한복이 큰 화제가 된 이후 이제는 유럽 전역에서 국가대표 한복 모델들이 한복을 입고 패션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2 대한민국 한복 모델 선발대회가 곧 세계 패션의 도시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됩니다. 한복 모델 선발대회는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세계 곳곳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본선에서 선발된 결선 진출자들은 다가오는 9월 파리 패션위크 시즌에 맞춰 세계 패션의 수도라 불리는 프랑스 파리에서 진선미를 뽑는 결승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파리 패션위크는 뉴욕 패션위크, 밀라노 패션위크, 런던 패션위크와 함께 4대 패션위크 중 하나죠. 그 중에서도 파리 패션위크는 오랜 전통이 있으며 가장 성대하게 열리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 영향력이 몹시 크기 때문에 세계 패션의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대회는 파리에서만 벌써 3회째 개최인데요. 프랑스 파리에서 한복 패션쇼와 한복 모델 선발대회가 꾸준히 열리는 이유는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수많은 유럽인들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해외에서는 우리 한복을 코리안 기모노라고 표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까지 미국의 미술품 전문 쇼핑몰 파인드 아트 아메리카에서는 한복이 코리안 기모노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홍보대사들의 적극적인 활동의 결과로 겨우 한복으로 수정할 수 있었지만 프랑스에서 역시 한복에 대한 개념이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그동안 일본 문화를 선호하는 걸로 유명했던 프랑스는 흔히 아시아의 전통의상은 모두 기모노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완전히 달라졌죠. 그룹 방탄소년단부터 블랙핑크까지 K-팝 그룹들의 인기가 절정에 달하며 그들이 입고 나오는 한복은 자연스럽게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파리의 유명 모델들은 한복 모델 선발대회에서 진선미를 수상하기 위해 열띤 경쟁을 펼칩니다. 프랑스 한복 모델들이 에펠탑과 루브르 박물관 등 파리 유명 장소 앞에서 한복 화보 촬영을 하는 동안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프랑스 파리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무언가에도 홀린 듯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관심을 보였는데요. 생애 처음 한복을 본 외국인들도 많았지만 압도적인 아름다움에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복 입은 모델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거나 한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빛과 바람에 따라 변화하는 한복의 고상한 멋에 놀라는 모습이었죠. 특히 가장 놀란 것은 파리 현지의 프랑스인 모델들이었는데요. 한 모델은 옷이 종이처럼 납작하게 접혀 있었기 때문에 혹시 까슬거릴까봐 걱정했는데 괜한 걱정이었어요. 입으니까 아주 가볍고 편안해서 안 입은 것처럼 느껴질 정도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 모델은 전 키가 커서 한복이 안 어울릴까봐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어울려서 놀랐어요. 진선미 안에 들어서 한국에 가서 살고 싶어요 라면서 한복에 푹 빠진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K-팝, K-뷰티, K-드라마에 이어 한복 부문도 K-한복 패션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특별히 패션의 나라로 유명한 프랑스는 한복에 대한 사랑이 유난한데요. 이와 관련해 한 시사매체에서는 프랑스인들이 한복과 사랑에 빠진 이유에 대해 한복을 패스트 패션의 시대에 어울리지 않게 몸을 위한 아름다운 문화유산이라고 일컫고 있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파리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파리의 디자이너들은 예술적이고 창의적인 면을 강조해서 옷을 디자인한다고 합니다. 또 우아함, 풍부한 감성, 전통적인 장인정신, 예술적인 표현, 화려함을 녹여내고 있는데요. 실제로 어린 시절부터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이와 관련된 문화 교육을 시행하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문화예술의 중심이 된 한국의 문화를 가르치기 위해 프랑스 아이들에게 한국식 교육을 진행해 큰 화제가 됐습니다. 프랑스의 한 유치원에서는 한국인 교사를 초빙해서 한국의 위치와 지리, 한복, 음식, 한글, 한국식 인사법 등 한국 문화에 대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인 교사는 고운 한복을 입고 등장했는데요. 아이들은 모두 선생님 곁으로 달려왔고 한복이 겨울왕국에 나오는 엘사의 드레스 같다며 환호했습니다.
특히 여자아이들은 한복을 만져보면서 선생님 곁을 떠나지 못했다는데요. 심지어 옆반의 다른 교사들도 한복을 구경하기 위해 해당 반으로 몰려왔고, 한국인 교사는 모두에게 한복은 한국 전통 의상이고 1600여 년간 이어진 고유 한복의 전통성은 세계에서 제일 길다고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또 명절이나 결혼식 등 특별한 날이나 예식에도 입는다는 설명도 해주었죠. 한국에서는 아이가 만 1살이 되면 한복을 입고 생일 파티를 한다는 얘기도 해주면서 돌잔치에서 한복을 입은 아기의 사진을 보여주자 아이들은 모두 귀엽다며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한국인 교사는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게 퀴즈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에 가려면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면 좋을지,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등의 퀴즈를 냈고 아이들은 서로 맞추겠다며 손을 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인 교사는 한국의 전통 식사 문화도 설명하면서 아이들에게 김치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인은 프랑스어를, 영국인은 영어를 쓰듯 한국은 한국어를 사용한다는 것도 알려줍니다. 한글로 쓰여진 책을 여러 권 나눠받은 아이들은 글자가 신기하다며 한글로 된 책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수업에 참관한 프랑스인 교사들도 한국어와 중국어, 일본어의 차이를 물어보며 수업 시간 내내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수업이 진행되던 중 간식 시간에는 한국식으로 모두에게 초코파이를 나눠줬는데요. 아이들은 초콜릿 맛과 마시멜로 맛이 같이 난다, 너무나 맛있다면서 허겁지겁 먹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은 한국 동요를 들으며 처음 듣는 한국 동요를 따라 부르기도 하면서 흥겨운 시간을 갖고 수업을 마무리했습니다. 특별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아이들은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들께 수업에 대해 자랑을 했고, 프랑스의 학부모들은 학부모 그룹 단체 채팅방에 많은 글을 올렸는데요. 류하가 유치원에서 한국에 대해 배웠는데 매우 재미있었다며 얘기해줬어요. 한국 과자도 맛있었대요. 한국을 알려줘서 고마워요. 사샤가 오늘 유치원에서 한국어 책을 봤는데 글자가 신기하게 생겼대요. 한국어가 아름답게 들렸대요. 아이가 우리 가족에게 한국에 관해 설명해줬어요. 좋은 선생님 덕에 아이가 한국을 좋아하게 됐어요. 기회가 되면 한국에 꼭 가보고 싶어요. 아이들이 선생님처럼 한국 전통 의상을 입고 학교에 가고 싶다고 떼를 써요. 오늘 아이가 마치 한국을 여행한 것 같아요. 고마워요. 그리고 한국인 교사 역시 단체 채팅방에 올라온 학부모들의 감사글에 답글을 달았는데요. 수업 시간 내내 아이들의 눈이 매우 반짝거렸어요. 모든 아이가 총명하고 아름다웠어요. 아이들이 한국과 한국어, 한국 문화를 알고 놀라워하고 신기해하며 기뻐했어요. 한국을 알릴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한국인 교사를 초빙해서 한 첫 수업이 이렇게 큰 호응을 이끌어내자 한국 문화에 대해 특별 수업은 프랑스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나날이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한국 문화가 유럽인들의 생활 곳곳에 파고들어 더욱 친숙해지길 바라며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꿀튜브였습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